그거는 JSA 매뉴얼에 북한이 남측 MD를 넘어 사격했을 경우 우리가 반드시 응사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 대한 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예. 공개된 자리에서는 답변을 삼가하겠습니다. MDL 북쪽에서부터 피가 흘려져 있으면 북쪽에서 맞은 거지만 남쪽에서부터 피가 있다고 그러면 남쪽에서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조사를 내용들은 통해서 설명해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규명을 거잖아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군이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시간 네. 벌어놓고 제가 이런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늘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논란이 분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의 미스터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현장을 여기 위에서 한번 부감으로 찍은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그 군사 분계선입니다. 이쪽이 북, 그리고 이쪽이 남이죠. 판문각 옆에 보면 북측 초소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지프차를 타고 북한 군인이 넘어오는 것을 시도를 하다가 타이어가 여기서 수로에 껴버리고 말았죠. 그 뒤에 질주하는 이 북한 군인 뒤로 추격조가 40여 발의 총성으로 추격을 하면서 저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m까지 아마 뛰어오다가 멈췄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남측 초소에서 이곳에서부터 50m를 이 사람이 필사에 탈출을 하는 동안을 목격하면서 발견 장소가 이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선 말이죠. 지금 북한군 병사 귀순에 몇 가지 의문점은 존재를 합니다만 지금 상태가 가장 궁금합니다. 5발의 탄환을 지금 빼냈다고 하는데요. 워낙 장기의 오염이 심각하고요. 이 헬기 장면을 보시면요. 긴박했던 수송 장면, 그리고 병원에 이송이 돼서 5시간 가까운 수술을 받았던 북한 군인의 병원 입원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군에서는 신속하게 이송한다고 하긴 했지만요. 지금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배변으로 장기가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워낙 집도위도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분이었기도 했고요. 네.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위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그 이국종 지금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일단 이 병사가 일단 총이 한 일곱 발 정도 이렇게 네. 총상을 입어서 미군 미군 헬기를 통해서 긴급히 그 아주대에 있는 중증어뢰센터에 이제 후송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상태가 그때 혈압도 낮고 상태가 심각해서 뭐 할 틈도 없이 바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에 있는 내장이 지금 터져서 실제로 그 분변이라든지 또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돼서 네. 그걸 제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개복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탄화를 몇 개를 못 빼낸 곳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건 네. 왜냐하면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많은 약물을 투입해서 일단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그러고 사실 이게 총이 한 40발 정도 쐈는데 그중에서 한 7발 정도가 일단 현재 맞고 그중에서는 몇 개는 또 관통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총탄 산화 같은 경우는 그냥 뚫리는 게 아니라 그 나가는 지점에 굉장히 크게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치명상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일단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이국종 교수 이야기에 따르면 상당히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좌우측 어깨에 한 발씩, 복부에 2발, 허벅지에 1발, 5곳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총상 상처가 아직 잘 낫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왔었던 이 북한군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등병으로 보인다고요. 일단 옷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옷에 그 적합한 계급인지 아닌지는 이후에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판문점에 근무하는 많은 요원들이, 그러니까 북측의 요원들이 너무 막 고위급들이 다 있으면 초소 경계를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의 계급과는 상관없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예, 실제 네. 그 계급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장교가 그 우리로 넘어온다라고 할 때도 다른 옷을 입고 넘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네. 또 명확하게 그 계급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일단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총탄 세례를 뚫고 귀순했던 북한 군입니다. 지금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국방위 같은 데 계실 때도 예. 저쪽 JS 지역인데요. 지금 저 정도의
경비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그리고 당성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입니까? 예, 일단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DMZ나 철책을 넘어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JSA를 통해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의아스럽고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JSA 근무라고 하는 것이 당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네. A급 요원들만 이제 보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떠한 이유로 넘어왔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깨어난 다음에 정확한 합참과 유엔사의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추격조가 상당히 40여 발의 총알을 쏘면서요. 거기에 소총 탄환까지 몸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 총탄이요.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15분 동안 이제 총격에서 발견까지 15분이 걸렸는데 물론 포복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고 추가 20분 뒤에 말이죠. 하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했느냐라는 부분도요. 과연 40여 발의 총탄이 북한 측에서 그렇게 넘어왔다면 우리 쪽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선에서 50m 안쪽에서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총알을 맞고 그 뭐 포복을 했든 어떻게 했든 거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우리 쪽을 향해서 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앞으로 탄착 지점 그런 걸 찾아내야 되겠지만은 네.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가서 위치를 파악할 때까지 한 16분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동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기에 그런가 말하자면 우리가 CCTV 같은 거 확인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시차를 두고 겨우 발견했다면 이것도 그 안에서 경계 이 근무하는데 그에서 네. 무슨 문제가 없었냐 이런 점도 또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쪽에서 우리 지역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잖아요. 쏘면 그게 이제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당히 저렇게 만약 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응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더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뭐 47인가 쐈다는데 저기서는 못 갖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당당히 갖고 있으면서 말이지 저걸 가지고 우리 쪽을 향해서 만약에 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 근무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은 왜 겁을 내느냐 하면 이런 중대한 사태가 생겼는데도 대응이 민첩하지 못했다든지 적절하지 네. 못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송영무 장관이 뭐 몇 가지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충분히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네.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집도의였던 이국정 교수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자 한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여 발 무차별 총격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행 중에요. 머리나 심장, 이 직사 범위는 피했거든요. 상당히 그래도요.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조준 사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찝차를 몰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아마 총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탈출해서 그러니까 남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이제 총격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지금 AK 소총탄이 지금 몸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AK 소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일종의 네. 이제 JSA는 중립지역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립지역 내에서는 권총탄만 휴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지금 AK 소총 같은 그러니까 장거리를 우리가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 총과 그리고 굉장히 이 살상력이 높은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AK 소총탄이 몸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군사 정전위 차원에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정전협정 같고요. 위반이라 말씀이시죠. 네네네. 군사 정전위원회 안에는 우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엔 측도 들어가 있고 네네. 또 북한 측도 중국 측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로 JSA 지역에서 총탄이 날아온 최초의 사례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합참에서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도대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일단 문제고요. 보고 시간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참에서 상황 발생 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고가 늦었다고 하는데
첫 보고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관한 부분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될 때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 사안이 발생했고 특히 JSA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1시간 정도 뒤늦게 이게 보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말이죠. 그 긴박했던 귀순 상황을 보면 군용 지프차를 타고 내려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통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사실은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고 했던 데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만약 그때 발생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좀 아찔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군용 차량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차량 자체가 이제 어떤 차량인지 예를 들어서 뭐 수송 차량인지 네. 아니면 조금 고위급 군인들이 타는 차량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고위급 그 군이 타는 차라면 이거는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온 사람의 어떤 지위가 높은 것이고 만약 수송차라면 이제 수송병일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제 이 수송병이 그 어떤 이걸 통해서 이제 오다가 바로 도랑에 이제 어떤 바퀴가 박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뛴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뛰어서 온 50m 온 동안 사실 총탄이 40발 정도 쏘았다고 한다면 네. 우리 군에서 일단 보진 않더라도 총탄이 어느 쏘면 그 소리는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정 규칙상 볼 때 바로 응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 측 교전 수칙에는 그 장병이 우리나라 넘어와도 바로 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측은 이제 이 탈출을 용인하지 않는 것인데. 네. 근데 우리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군에서 다 지켜봤다고 하는데 과연 지켜본 것인지 네. 지켜봤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포복으로 해서 25분 동안 걸려서 그 어떤 그 안전지대를 장병을 끌고 했다는 왔다는 거죠?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왜 그렇게 늦게 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장갑차를 가서 막아놓고 거기서 빨리 운송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포복을 통해서 가서 그걸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네. 우리 군의 대응 자체가 물론 유엔사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다 우리 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 자체를 좀 면밀히 한번 좀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무장이 잘 돼 있고 사상이 강한 에이스를 투입해서 JS 지역 병사를 북한은 뽑는다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총격을 그렇게 받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만 총력을 다해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국중 집도의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JSA 매뉴얼에 북한이 남측 MD를 넘어 사격했을 경우 우리가 반드시 응사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 자, 대한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예. 공개된 자리에서는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MDL 북쪽에서부터 피가 흘려져 있으면 북쪽에서 맞은 거지만 남쪽에서부터 피가 있다고 그러면 남쪽에서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그런 조사를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해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규명을 거잖아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군이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시간 네. 벌어놓고 제가 이런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늘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논란이 분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의 미스터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현장을 여기 위에서 한번 부감으로 찍은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그 군사 분계선입니다. 이쪽이 북, 그리고 이쪽이 남이죠. 판문각 옆에 보면 북측 초소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집격하면서 발견 장소가 이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선 말이죠. 지금 북한군 병사 귀순에 몇 가지 의문점은 존재를 합니다만 지금 상태가 가장 궁금합니다. 5발의 탄환을 지금 빼냈다고 하는데요. 워낙 장기의 오염이 심각하고요. 이 헬기 장면을 보시면요. 긴박했던 수송 장면, 그리고 병원에 이송이 돼서 5시간 가까운 수술을 받았던 북한군이 차를 타고 북한 군인이 넘어오는 것을 시도를 하다가 타이어가 여기서 수로에 껴버리고 말았죠. 그 뒤에 질주하는 이 북한 군인 뒤로 추격조가 40여 발의 총성으로 추격을 하면서 저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m까지 아마 뛰어오다가 멈췄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남측 초소에서 이곳에서부터 50m를 이 사람이 필사에 탈출을 하는 동안을 본인의 병원 입원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군에서는 신속하게 이송한다고 하긴 했지만요. 지금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배변으로 장기가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워낙 집도위도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분이었기도 했고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위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그 이국종 지금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일단 이 병사가 일단 총이 한 7, 8발 정도 이렇게 네. 총상을 입어서 미군 비행기